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님, 불더위에 지치는 서울, 방금 열되겠습니다. 예, 정말, 한국이 심각하게 덥다고 그러네요. 좀 걱정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님, 무더운 날씨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저는 2주 동안, 아이고, 감기 몸살로 아팠어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힘을 내봅니다. 모두 건강히 보내세요. 아이고, 동그라미님이 원래 이렇게 좀 다녀야, 다녀야 에너지가 나시는 분인데 2주 동안 아파갖고 집에 계셨네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필리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뭐, 딴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거는 다 끊어버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먼저 살아야 뭘 할 거 아니야.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뭐, 뭘 할 수가 있어.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 방송 25년 7월 31일 방송. 트럼프 2주 후에 백악관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한국 상호관세 15% 합의. 이 얘기는 그 기사가 난 게 아니라 트럼프가 SNS에 그렇게 올렸단 얘기예요. 트럼프 주장에 의하면 2주 후에 백악관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그 다음에 한국 상호관세 15% 합의 봤다.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의 SNS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번역을 하자면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옆에 제가 왜 뭐 한화 김동관, 뭐 삼성 이재용, 그 다음에 현대차의 정의선 이건 제가 왜 써놨느냐?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뭐 세 사람 말고도 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기업인 세 사람을 언론에서 주목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물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성공적인 협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협상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역할을 한 게 크게 없다.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최동석이라는 분이죠. 자, 오늘은 또 뭐 중앙일보 최동석 나치즘 국민의례 집어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례가 우리가 뭐 국가적인 행사나 공식 행사할 때 왜 국민의례 하잖아요. 뭐 애국가 부르고 뭐 이런 거 그걸 국민의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치즘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범계가 이거 도저히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 한두 명이 꼭 있어야 된다. 뭐 한두 명뿐만 여러 명 있으면 좋죠. 예. 여러 번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까댈 필요는 없다. 굳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일이 엑스맨 쉽게 해서 엑스맨이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를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깔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제발 좀, 이 우파 패널이라고 하시는 분들,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까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자기 정권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자, 박범계 더불어당 민주의원이죠. 자, 어제 SBS 라디오 김현정의 쇼에 나와갖고 뭐라고 그랬느냐?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75만 명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하죠. 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현 인사혁신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방제 최동석을 까는 거죠. 한마디로 갑자기 벨소리가 나고 제가 좀 들어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 필리핀 친구들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업무 시간에 서류를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지 편한 시간에 서류를 갖다 배를 시끄럽게 누르면서
서류를 들이미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게,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그냥 필리핀에 안 사는 게 좋다. 특히 필리핀에서 사업하지 않는 게 좋다. 예. 그 내공이 없는 분들은, 완전히 뺑 돌아버립니다. 사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회장님들 덕이었네요. 제가 왜 그런지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치인들이 한 게 없어요. 민주당에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동그라미님, 기업인들 공이 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이상하게 언론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줄을 서는지 자관 이구동성으로 뭐 보수 언론이건 좌파 언론이건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뭐 딜을 잘했다. 나오는 패널들도 이구동성으로 딜을 잘했다. 그런 개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에 공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저 혼자 공분을 사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들 그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 줄 잘 서갖고 그럼 뭐 하나 줍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최동석 씨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박범계 오늘 나와서 한마디 했고, 네, 김영진, 친명 김영진도 부적절하다. 정말 상황 판단 부적절하다. 우려가 많다. 정청래, 뭐라고 그래야 되냐. 최동석 논란 질문을 했더니만은 별로 말 안 하고 싶다. 별로 말 안 하고 싶.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도 이 최동석이 사고 한번 크게 치리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그 핵심 당직자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이재명은 왜 끝까지 최동석을 안 자르고 데리고 갈까요? 무슨 속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이재명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은 채팅에다가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 얘기를 갖다가 좀 협상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왜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한 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협상단이 많이 갔잖아요, 미국을. 근데 안 만나줬잖아요. 뭐 재무장관도 안 만나주고 뭐 안보 뭐 뭐 뭐 국방부 장관 거기 국무장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안 만나주고 계속 불발로 돼갖고 결국은 왕따 왕따 당하다가 기껏 그 무슨 협상단이 갔는데 무슨 반 트럼프 민주당 인사에 참석해갖고 뭐 통일이 어쨌느니 뭐가 어쨌느니 북한이 어쨌느니 이런 개소리나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타임라인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그 시차가 거의 반대죠. 자, 오전 4시 52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낮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오전 4시 52분이니까. 자, 이 기준으로 나온 거 보면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협상단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4, 50분 후에 5시 38분에 그 구윤칠 부총리에서 백악관 대통령 직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하고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자, 5시 38분에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백악관으로 이동. 자, 그럼 뭐 얘기를 갖다가 한 6시쯤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7시경에 협상이 종료되니까 1시간 뭐 한 10분, 20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얘기가.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어마무시한 얘기가 이걸 갖다가 뭐, 그 몇 줄을 해야 될 그 협상이 불과 1시간 한 10분, 20분 만에 협상이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16분 후에 7시경에 협상 종료했고 16분경에 제가 옆에 보여드린 그 사진이 있잖아요. SNS에다가 트럼프가 한미 무역협정 체결 이렇게 하고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 기쁩니다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조금 넘는 협상이에요. 그러면 이 협상은 어떻게 끝냈겠어요? 예? 우리가 트럼프의 그 능력을 잘 알지 않습니까? 기질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원사이드하게 그냥 트럼프가 1시간 동안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너 이거 개방하고 투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브리핑 듣다가 끝난 거야. 쉽게 이게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예? 말로는 여기 뭐 협상 타결 이렇게 했는데 협상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그냥 민주당 애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다 들어줬다. 아, 이것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시간 보세요, 시간을. 협상 그러면 되게 오고 가고 거기서 조율하고 서로 튕기고 뭐 밀고 땡기고 아니 이게 어떻게 1시간 만에 끝날 수가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만에 그게 끝났다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또 우리가 만난 적도 없잖아요.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데 처음 만나갖고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처음 만나갖고 1시간 만에 그냥 쫑을 냈다. 아,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민주당 애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럼 네, 그러셔야죠. 이거 투자에, 예, 그러셔야죠.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그 일방적으로 그냥 원사이드하게 트럼프 요구를 다 들어준 거냐? 제가 디테일을 갖다가 쫙 뽑았습니다. 한번 디테일을 봅시다. 자,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에서 15%. 이건 뭐 다 25% 일단 때리고 보는 거잖아요. 일본도 뭐 25% 때렸다가 15%. 일단은 왕창 때리고 깎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 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국내 쌀,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갖다가 지금 그 언론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얘기했냐면 자동차를 내주고 농산물을 지켰다. 아, 이렇게 지금 썸네일이 다 그렇게 뜨거든요. 그 헤드라인 뉴스가 자동차 내주고 그다음에 농산물 지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거짓말 같아요. 자동차 내준 건 맞는데 농산물을 뭘 지켜 지키기는 지킨 게 없어. 여러분 기사를 갖다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서 뜯어보시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자, 농산물 포함 완전 개방 이런 게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지켰다는 건 뭐냐? 추가 개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뭐 쌀하고 소고기, 쉽게 해서 소고기는 그죠. 뭐 30년 이상 된 거를 여태까지 수입을 안 했었는데 그 30년 이상 된 거 수입을 계속 안 하기로 했다. 아, 그래서 농산물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 개방으로 돼 있어요. 완전 개방. 농산물 포함해서 완전히 개방하고 그 농산물도 검역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젊었을 때 사업할 때 그 외국에 그런 그 익스클루시브 그걸 갖다가 라인을 10개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관리해 갖고 제가 그때 인천에 검역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식품 관련된 뭐 기계, 식품 관련된 원재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그 어디 있었냐 불광동인가 어딘가 검역센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성분 검사 같은 거를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많이 쫓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게 통관하고 뭐 할 때는 이제 그 검역서를 갖고, 통관해갖고, 뭐 해갖고, 뭐, 인천세관, 거기를 갖다가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그게 제가 좀 알아요. 예. 검역 절차 개선 협의, 이건 뭐냐면, 그 검역 절차를, 우리나라 사실 검역 절차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뭐, 일본이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일본보다 더 까다로운 게 사실 한국의 검역,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까다롭게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검역 절차 개선이라는 건 뭐야? 더 까다로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살살해라. 그래갖고 살살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농식품부 측, 이거는 이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거죠. 농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거죠. 대미 수입 아예 금지된 품목이 없다. 이게 완전 개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식품 중에서 금지한 품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다 이번에 오픈해버렸다는 거야. 아니, 근데 뭘 농산물을 지켰다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어. 예? 자꾸 그 언론에서는 농산물 지키고 자동차 내줬다 이러는데, 아니, 농산물 지킨 게 뭐가 있죠, 지금? 아니, 농식품부 그 장관이 발표를 했잖아. 우리 지금, 그 금지 품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 다 100% 개방했다. 아,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뭘 지켰다는 거지, 저 도대체? 예? 그거 하나 지킨 거야? 30년 넘은 소고기 수입 안 한다. 그거 하나 지켰다는 거야? 뭐야, 지금? 예? 아이고, 정말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래갖고 지금, 자, 트럼프,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1천억 달러 미국산 LNG 등 수입 허가기로, 이건 뭐 다 이제 개방을 한다는 거죠. 네, 트럼프 2주 후 백악관서 한미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그 대통령실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2천억 불 펀드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반도체 의약품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가 않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을지 모르겠어요. 상호관세 25%에 15%, 차관세도 15%. 이 상관세 15% 그러면 똑같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는 원래 우리가 미국하고 FDA 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세였거든요. 그리고 유럽하고 일본은 2.5%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세 없이 여태까지 수출을 했는데 미국에다가 일본은 2.5%에 하고 유럽도 2.5, BMW나 벤츠나 이런 거 2.5%씩 해갖고 그런 거야.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유리하잖아요. 관세를 안 내니까.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똔똔이 돼버렸잖아요. 한국도 15%, 일본도 15%, 자동차로 보면. 그러면 이게 협상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주가를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최강상 그랬잖아요. 뭐가 애매할 때는 주식이 어떻게 출렁거리는가, 주식이 올라가면은 협상을 잘한 거고, 주식이 폭락하면은 협상이 못된 거고, 불리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대 자동차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를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 사실은 이게 12.5%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똔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15%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17.5%를 갖다가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동차를 내줬다. 그게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국면에서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본하고 유럽하고 이제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현대차는 오늘 5% 급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아니, 딱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협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 1.5% 정도 폭락을 했고, 그걸 폭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SK 그 하이닉스도 반도체 갖고 목숨하는 나라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는 3.5%인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불리한 딜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자기 돈 투자한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고 그랬잖아. 우리보다 자기 돈 이게 지금 1억이 날라가냐 안 날라가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서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런 대로 괜찮은 협상이었다. 자동차는 망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 대통령 1,500불은 조선협력 자꾸 이제 펀드를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하는 듯한 제스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에다가 다 온팡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펀드를 만들겠다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 대통령 3,500억 불 펀드 기업에 미진출 도울 것. 여러분, 이게 3,500억 불이면 이게 달러 아닙니까? 그러면 3조, 30조, 300조라는 거잖아요. 야, 정말 350조 거의 한 400조 되네.
여러분, 이 펀드라는 거는 다 우리 주머니 털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재명 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주머니를 쥐어짜고 우리를 더 말라 비틀어지게 마른 수건을 갖다 더 짜갖고 물을 한 방울에도 더 짜겠다는 거예요. 국민을 갖다 더 짜겠다는 거지 지금. 그냥 우리 주머니 털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사필경 형님, 최동석을 추천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궁금해요, 저도. 누군지,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이재명 스스로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법님, 성렬이가 국힘을 제대로 뽕해놨네. 그거는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제대로 뽑아놨어요. 예, 육지연 생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무섭네요. 트럼프. 트럼프 정말 무섭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협상한 내용을 보면은 이 협상이 결코 성공적인 협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내용 자체로 보면 뭐 농산물 지킨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뭘 지켰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이거 제가 그 말씀을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는 0%였거든요. 왜 한미의 그 FDA 그가 되었고 0% 관세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은 2.5%, 유럽도 2.5% 이제 이렇게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안이 15, 15, 15 똑같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는 뭡니까? 2.5% 손해 본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5% 급락했다, 폭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사라진 2.5% 관세, 현대기아차 주가 급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대미 투자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다가 한국은 뭐 487조, 그 일본은 765조, EU는 803조.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이 뭐 그렇게 협상 못한 거 아니네. 잘했네. 왜 EU 뭐 800, 거의 절반밖에 우리는 투자 안 해도 되니까 뭐 천만의 말씀. EU에 그 GDP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 GDP 대비로 보면은 한국은요, 그 LNG 구매까지 하면은 24%예요. 그러니까 GDP의 24%를 갖다가 미국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일본은 GDP 대비 13%만 쏟아부으면 되고, EU는 GDP 대비 7%만 쏟아부으면 돼요. 그러면 이 EU하고 한국하고 비교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거의 한 3.5배 정도 딜을 갖다가 잘못했다. 350% 잘못 딜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경제 규모로 따지면. 그럼 일본하고 대비해서는 뭐야? 200% 잘못했다. 곱절이나 딜을 잘못했다. 이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재명 정부 놀았잖아요. 아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놀았잖아요. 아니 가갖고 무슨 뭐야 그 민주당 그 특히 아주 유명한 반 트럼프 인사 거기 무슨 세미나 참석해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찍찍하고 동의합니다 이지나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갖고 팽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장관 못 만나고 뭐 재무장관 못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메일로다가 오지 마세요 급한 일이 생겨갖고 못 납니다. 해서 뭐야 그 인천공항에서 돌아가고 이 짓을 한 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갖다가 얘네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얘네들은 항상 한 게 뭐냐. 그 운동권 으쌰으쌰 해갖고 떼써갖고 그냥 강제적으로 떼쓰고 뭐 국힘의 그 다수당 192명 해갖고 무슨 떼법은 만들고 밀어붙이고 이런 거밖에 그 할 줄을 모르고 아니 정청래 법사위원회 그 운영하는 거 보세요. 걔네들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그게 도대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그냥 뭐 하면 나가서 퇴직하고 손 들고 있으세요. 한 시간 있다 들어오세요. 이런 짓으로다가 하는 게 걔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걔네들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이란 히읗자도 얘네들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협상은 정말 이거는 최동석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1000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마이너스 1000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15% 관세 이렇게 나온 건 뭐냐? 결국 이 사람들의 힘이죠. 이 사람들의 기업인,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인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하는 뭐 재계 인사들 미국행 협상과정 결정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네. 김동관 부회장,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이 많이 뜬 것 같아요,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라이징 스타가 된 듯하다. 미국 차전 기업인들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 가갖고 이걸 갖다가 그냥 그 필드에서 최전방에서 협상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안 했으면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는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기업인들이 가갖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해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생 한동훈님,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사안을 애매하고 모호하게 거짓 발표하다니 참 위정자란 것들과 젖발 언론이라니 오히려 유로 1번 25%에서 15% 12.5% 상승, 우리나라 무관세에서 15% 상승의 경쟁력 2.5, 예, 맞습니다. 정확히 예,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가 폭락을 했다. 5% 이상 폭락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안 갔으면 그게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예. 아마 주가가 5%가 아니라 15% 내지는 하한가 치지 않았을까. 그냥 민주당 애들한테 맡겨놓고 이재명 정부 관료들한테 맡겨놨으면 모든 뭐 반도체고 뭐고 저거 모든 주가가 하한가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필경님 현대차 어쩌나 어쨌든 간에 정신 차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뭐 문재인 정부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기업인들은 살아남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에도 삼성전자는 살아남았고 현대차 살아남았고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이번에도 기업인들이 잘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육천세 한동훈님, 예, 경제규모 대비 또 투자액도 헐 높고 말이 안 돼. 350%가 높다니까요, 지금. 예, 한동훈이 나토 가가니 안 가고 시장이나 돌아다니고 시안 임박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찔찔거리고 애원해서 덤탱이나 쓰고 그것도 재벌들이 선방에서 그 정도 대장동 관련 배임죄나 없애려 시동 걸고 정말 답답합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예, 베로이커님 모두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예,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예, 서울 가서 봬요. 9월달에. 자, 그래도 한동훈 국민과 이 경제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자죠. 예. 자, 11분 전 이건 이제 또 올린 거죠. 요새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요 한 가지 주제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 소액 채널과 함께 금투세를 막아냈듯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논리가 뭐냐면 한동훈의 논리는 이거예요. 만약에 뭐 10억 이상이면은 과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대주주들이 그게 12월 말 마감해 갖고 결산해 갖고 그 세금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대거 주식을 판다는 거지. 대거 주식을 팔면 어때요? 당연히 이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주식이 폭락을 하겠죠. 그럼 주식이 폭락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아니, 대주주야 돈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거, 주식 투자해갖고, 그냥, 용돈 모아서 주식수하고 뭐하고 학생들, 하고, 그게 이제 폭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는 대주주가 보는 게 아니라, 대주주들은 돈이 많아. 보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피하려고 그냥 냅다 팔아버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일반, 그냥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민주당에서 한 게 없느냐? 왜 이재명 정부가 한 게 없느냐? 만약에
이 협상이 만약에 제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마인드 자체가 이 협상을 갖다가 제대로 됐다. 제대로 협상을 갖다가 하는 마인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법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런 법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경제를 안다면,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국민의 어떤 서민들의 그 애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식의 뭐 주식 양도세 뭐 과세 확대해갖고 뭐 10억 이상은 다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머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협상한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1시간 동안 너 이렇게 투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오픈하고 농산물 오픈하고 자동차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수입차들 다 오픈하고 해갖고 우리는 다 오픈을 했어. 그냥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다 오픈을 한 거야. 그러고 야, 그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게. 15% 15% 이렇게 해갖고 알았지? 네네네 사인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예? 앞으로요,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오픈해서 설명을 한 건지, 지금 요거 한 20% 얘기하고 80%또 우리가 뒤로 넘어갈 얘기가 또 있는지,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방위비 협상하고는 별개, 그런, 네.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협상한 것 자체도 이게 지금 언론에 까진 게 이게 100%인지 아닌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또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인했다는 것 때문에 이재명이 살판 나갔고 SNS, 페이스북에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뭐 이빨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걸로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이렇게 쇼맨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대로 지금 그 좌파애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요거를 갖다가 포장을 해갖고 이 국민들을 갖다가 사기치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이거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반도체 공급 계약 22조 원어치 체결할 겁니다. 정부와 대의 간 긴밀한 협력이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칠 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팩트를 갖다 놓고 그 팩트를 갖다가 살짝 이 틀어갖고 거기다가 사기를 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맞죠? 이재명하고 이재용이 만난 거 맞죠? 대통령 된 이후에 만난 거. 근데 이거하고 삼성전자가 테슬라 반도체 공급이 22조 한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 사진을 갖다 들어갖고 이게 마치 이재명 정부의 세일즈 외교다. 예? 아니, 이재명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뭔 놈의 세일즈 외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 똑같습니다. 이거 뭐 관세 협정 뭐 15%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재명 정부가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온갖 포장을 해갖고 마치 이게 성공적인 딜인 것처럼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큰 고비를 넘어도 기업인 때문에 넘은 거지, 이제 관료 때문에 넘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자랑스럽게 또 오늘 나와갖고 했습니다. 제가 이빨이 흔들렸다는 거야. 제가 이가 흔들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고 말하면 악영향 주니까 말 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상황, 대한민국이 저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끔씩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매일 생각한다. 매일 생각한다. 나라가 우수수 우수수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갖고 이러다가 자 아직까지 그 이재명의 지지율은 58%, 긍정이 58%, 부정이 37%입니다. 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60%대를 갖다가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허니문이 6주 만에 끝난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정말 기업인들의 그런 노력으로, 기업인들의 그런 희생으로, 능력으로, 그나마, 일단은 1차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이 국힘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드디어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이게요, 보수 유튜버 토론회에 장동혁이 참석을 했대요. 아니, 근데, 아니, 이거 기사를 쓸 때, 이 보수 유튜버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극우 유튜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지금? 여기 면면을 보세요. 자, 전향길. 그 다음에 여기 성창경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구야?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이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 고성국이 보수를 대표합니까? 네? 정말 어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동에게 말하는 폼새가 더 가관이에요. 자, 전향길이 뭐라고 그러느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탄핵은 반대, 모순 아닌가? 그랬더니 계엄이 곧 내란, 탄핵은 아니다. 윤석열과 뭘 더 절연하려는 건가? 나는 윤석열과 절연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뭘 더 절연해? 그 다음에 뭐야? 당대표 되면 적절한 시점에 면회 가겠다. 윤석열 면회 가겠다. 정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동혁은 어쨌든 간에 전향길 지지 세력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향길 당위에서 싸운 사람이다. 전향길이 당위에서 싸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향길 또 물어봅니다. 당내 친한파, 친한동훈이죠. 향후 어떻게 할 건가? 함께 가지 않을 분들은 강력한 조치 필요한데 그거로 뭐라든 당내 떠나면 된다. 탈당해라. 쫓아내겠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왜 정말 아이고, 예,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다롱님. 예, 아닌가, 참 희한해. 강용석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알게 된 게 그 가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세연. 근데 그게 금방 뭐 죽을 듯 죽을 듯 뭐, 하고, 뭐 무슨 고발을 한다, 뭐, 하고, 뭐 김세희가 고발한다, 뭐.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노하우가 있어. 노하우가 있어. 끝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갖고 드디어 이 흔히 얘기하는 극우의 대표가 된 거야. 여기 다 극우 대표들이잖아. 고성구, 강용석, 성창경, 전향길. 여기에 어깨를 갖다가 나란히 한 게 강용석이다. 와, 엄청난 노하우 아닙니까? 이 살아남는 엄청난 노하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싶다. 저는 참 그런 재주가 없어요. 예, 그런 재주가 없어서 아직도 구독자 만 명 좀 넘는 그냥 거기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재주는 안 타고나도 좋습니다. 굳이 내가 그런 얍삽한 재주까지 타고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와 가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곡과 충정이가 추수할 때는 확연히 갈린다. 자,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재준, 우리가 좋아하는 우재준, 친한동훈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전향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과거 학원에서 수업 듣던 제자다. 전향길 씨가 이걸 갖다 한 15년인가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타 강사로 유명했잖아요. 그거 15년인가 해갖고 뭐 자기 제자만 해도 뭐 100만 명이 넘는다, 뭐 200만 명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재준 씨가 이제 커밍아웃에 나도 그 강의를 들었다. 전향길 선생의 강의를 들었다. 과거 학원에서 수업 듣던 제자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 아들을 아끼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면 좋겠다. 전향길에 면접 볼 게 아니라 함께 옳은 길로 가자고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그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게 그 김문수가요. 지금 전향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항상 양다리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전향길을 계속 카바를 쳤는데 오늘은 전향길 당대표 후보들에게 친한계 출당 여부 묻겠다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전향길 대회냐 이게 전당대회가 전향길 대회 아니다. 그러니까 당 후보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지 왜 전향길한테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고 또 전향길을 갖다 깠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내가 왜 극우냐 정청 내가 극좌고 누가 극우고 누가 극좌인지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김문수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냐. 전환길 입당에 대해서 당원 당규상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품으면서 한쪽으로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거죠. 이게 왜 전환길한테 포커싱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가 30 거의 35%라고 있잖아요. 국힘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장동혁은 정말 기라면 기고 지지라면 진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전환길한테 완전히 무릎 딱 꿇고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는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8월 20일인가 뭐 23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거의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작 투표할 때가 되면 이게 장동혁으로 몰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문수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뭐 왜 전향길한테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전향길 대회는 아니다 이렇게 까버리면 전향길의 추종자들이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저 녀석이 우리 우리의 그 왕초를 갖다가 우리의 보스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까버리네. 네. 전동력으로 표가 좀 몰릴 확률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 열정님, 자통당 정강 계열 고성국 성찬경 강우석 같아요. 아, 맞죠. 자통당에서 무슨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뭐 돈을 지원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열정님 그 글을 읽어보니까. 67년생 한동훈님, 유행가사 생각나니 개딸당과 개딸 정권도 국짐도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 판을 친다. 가짜가 판치는 우리나라 과연 안녕할 수 있을까요? 안녕 못하죠. 예,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나라가 좀 망가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필경이 전환길 대구에서 학원 경영했다. 그러니까 그 일타 강사라는 거는 뭐죠? 이렇게 큰 기업형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전에 대구에서 학원을 차렸다. 전향길이 그런 적이 있다. 정말 대단한 정보에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는지가 모르겠어요. 사필기 형님. 너니님, 저도 대구인데 그 시절 유신 학원이 있었죠. 야, 대구 토박이 분들이 잘 아시는구나. 저도 그 학원 다녔는데 그때 저런 전환길 같은 인간 못 봤는데 대박이네요. 전환길 출세했네. 꼴값 떠네. 유신 학원이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전국구에 퍼져 있어갖고 다양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주진우를 평가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윤석열하고 친한 거는 확실한데, 그건 뭐 부인 못하니 친한 건 확실한데, 그나마 그 친윤에서는 주진우가 자기 역할은 좀 하는 것 같다. 잘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주진우 오늘도 이제 실력 발휘를 좀 했는데, 그 왜 빅산대가 국힘 뭐 45명 제명 뭐 발의안 그거 했잖아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그러니까 주진우는 지금 10명에 대해서 제명안을 갖다가 발의하겠다. 대북 불법 송금 옹호 이화영 유죄 뒤집으려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려는 시도다.
그 제명 대상자가 거물급이에요. 정청래, 박찬대, 김병기, 한준호, 전용기 다 민주당의 그 핵심 인물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싸우려면 이렇게 싸우라는 거지. 이 거물들하고 실력 있는 애들하고 싸워갖고 걔네들을 흠집을 내야지. 왜 아무 힘도 없는 최동석 같고 그렇게 만만하니까 그냥 물고 뜯고 몰고 뜯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우상호나 이런 그 정무수석 이런 데는 그냥 끽소리 못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주진우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주진우가 낫다. 친윤석열 쪽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시도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격은 좀 해주잖아요. 별정님, 우재준 재수할 때 강의 들었다고 함. 아, 우재준 재수할 때 전향길 강의를 들었다고요? 아, 그렇군요. 야, 그, 사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소한 얘기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당분간은,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 정치인 빼고는 그래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혹시 그 옛날에 본 오지의 한국인인가 뭔가 이렇게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통연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윤인숙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검사 등급의 꽃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필경 형님 정치가 지금보다 더 후져질까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바닥이다. 바닥 찍고 이제 한동훈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다. 이제 한동훈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저희가 잘 5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꿈을 갖고 5년 후에 한동훈 대통령 만들자. 한통령 채널이 그 역할을 좀 하자. 라는 꿈을 갖고 오늘도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필드에서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도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특별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동훈 대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냥 이렇게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단타로 지금 가셔야지, 정면 승부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크게 다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여기 가서 막 하고 저기 가서 막 하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저희들한테 상처만 받고 저희가 그냥 화병만 걸리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인내하고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상황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와신 상담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뭐 짱돌 던진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내일 금요일에도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은희님, 만약 장동익이 대표된다면 우리 다 탈퇴해야 합니다. 정말 정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탈퇴를요, 작년부터 하고 싶었어요. 작년 12월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놈의 계엄해갖고 한동안 쫓아냈을 때, 정이 똑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갖고 10월부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책임당원 계속 당비를 내고 탈퇴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동훈 대표가 아직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볼모로 잡혀있는 볼모로.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야. 예?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도방님,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지금은 당대표 안 나오는 걸로 결정해요.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안 나온 게 천만천만 다행이다. 그 결정을 정말 정말 잘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장동익이 우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동훈 나가라는 거는 다 우리 보고 다 나가라는 거잖아. 한동훈 나갈 때 그냥 같이 탈퇴합시다. 예, 한동훈 나갈 때. 사필경님 탈 때는 한 대표와 함께요. 제발. 예, 제가 그 얘기해요. 우리는 일단은 볼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질로 잡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한동훈을 갖다 뭐 잘라내거나 강제로 그냥 탈당을 시키거나 스스로 탈퇴를 하거나 그러면 미련 없이 우리도 한동훈 쫓아서 탈당합시다. 네. 함다롱님 정말 앞이 보이질 않네요. 지금은 사실 앞이 안 보여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꿋꿋하게 잘 버텨야 됩니다. 버틸라니까 너무 그렇게 여기 정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그때를 좀 기다립시다. 그게 뭐 어쨌든 신호탄은 한동훈 대표가 쏘겠죠. 네. 지금 한동훈 대표도 특별한 신호탄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